국무조정실이 청년 삶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청년의 절반 이상이 부모와 함께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팍팍한 경제난과 취업난 속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독립을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년 삶의 실태에 대해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김동철 심리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실태조사 결과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캥거루족,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그런 형태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다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신조어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네. 그리고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를 보니까 이 젊은 층 청년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캥거루족, 한마디로 부모님한테 얹혀 산다는 얘기거든요. 뭐 다들 뭐 아시겠습니다만 왜 얹혀 살까? 그 나이 때면 밖에 나가서 외부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만나고 싶고 굉장히 이제 이 대외 활동이 많아야 되는데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여 동안 만 19세부터 39세 청년 가구 1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이라는 응답자가 전체 57.5%입니다. 이들 가운데 지금은 부모님이 얹혀 산다 하더라도 다들 나도 기회가 되면 경제적 여력이 되면 네. 독립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3명 중 2명이 세 명 중 2명이 앞으로도 독립할 계획이 없다라고 답한 거예요. 네. 자, 그 이유를 좀 따져보니까 물론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생활비 때문에 그렇다. 생활비 절약이 한 56%. 두 번째 이유가 지금 통근이나 이제 통학을 하게 되면 이제 편의성 때문이다라는 얘기인데 이들이 지금 그러면 얼마나 취업해 있고 그리고 이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네. 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취업자 비율은 3명 가운데 2명 꼴이에요. 그러니까 67% 정도가 취업은 되어 있는데 이들이 받는 월급을 봤더니 세금 공제 전 월급이 252만 원이에요. 네. 그 세금 공제하면 이거보다 더 낮아진다는 그죠. 얘기고요. 여기에다가 250만 원 버는데 16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서 내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이게 굉장히 길어지면 사실은 본인한테도 문제지만 부모님한테도 사실은 짐이에요. 네. 부모님도 지금 자가 비율이 한 5% 남짓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아니면 전월세일 텐데 이렇게 되면 노후 자금을 자식의 생활비로 좀 떼어주는 보태야 되는 형태이고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지 않으면 외부 활동이 적어지게 되면 네. 일단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죠. 남녀 교류 관계가 적어지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출산율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실태 조사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목이 많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 2명이 지금 독립할 의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네네. 심리적인 요인은 어떤 게 작용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이겠지만은 예. 경제적 자립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심리적인 우울도가 발생이 될 상황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또 부모에게 뭔가 이제 얹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이제 피해 의식도 같이 포함이 돼 있을 것이고, 자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생활해 나가면서 내가 정말 벌 수 없겠다라고 하는 회피 의식까지 들기도 하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무기력감과 무가치감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보통 이제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 무가치감이 만약에 생긴다면 뭐 당연히 우울도는 높아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무가치감이 결국은 부모와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부분들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가족 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모이다 보면 결국은 사회적 문제까지도 발생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뭐 사회적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열등감으로도 만들어져서 결국은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만들어지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병리적인 문제까지도 사실은 무가치감에서 오는 부분들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보고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부적응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청년들의 경제 자립이 늦어지다 보니까 자립금, 그러니까 주택 자금을 조달하는 1순위도 부모님, 친지인 것으로 통계 자료 결과 나타났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상당히 이제 성격이 좀 외향적이고 활동적이라면 야 정말 지하 단칸방이라도 월세라도 살겠다고 해서 독립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럴 의향이 없는 젊은 층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 주거비 마련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소득 여건을 가지고서 지금 주거 마련이 어렵다 보니까 만에 하나 이제 주거지 마련을 위해서 그게 비록 내 집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월세를 산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손 벌리는 곳이 보통 네. 생각하면 금융기관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은행이 아닌 부모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건 이제 높은 집값도 물론 원인입니다만 지금 청년들이 주로 이제 이 거주하고 있는 이 자가주택의 경우 전국 평균 가격이 5억 3천만 원 선, 그리고 네. 수도권의 경우는 더 나갑니다. 7억 3,400만 원 선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서 이게 제 1년 남짓 연봉 해봐야 2천만 원 남짓 벌고 있는 이런 청년들이 정말 숨만 쉬고 네. 이 돈을 모두 모아도 5년간 모아야 1억 원 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주택을 가지려고 하면 25년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35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250만 원 벌어서 160만 원 지출하는 이 상황으로는 사실상 근로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 형성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부족한 소득과 금융 재산을 이제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비중, 집을 살 때 빌리는 자금 조달 1순위가 부모님 혹은 친지라는 답변이 63%, 그리고 이제 이 본인이 직접 자금을 댄다라는 건 21% 선에 불과한데 아마 소득이 낮아서 이제 은행권에서 충분히 좀 돈을 빌리기 어려운 구조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런 이제 나홀로 직장도 없는 데다가 이제 집에서 있는 캥거루족까지 정책적 자금을 이제 주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외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이 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택 구입 자금 대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답변이 41%로 10명 중 4명이 가장 원하는 것이었고요. 그 이외에도 전세 자금 대출과 월세 등 이 주거비에 대해서는 정부나 어떤 금융권의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지금 청년들이 놓여 있는 상황 얘기만 들어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네. 심리 상담을 많이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요즘 들어서 특히나 더 많아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좀 듭니다. 네. 그중에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어쨌거나 이제 경제적인 어떤 빈곤이 자녀, 부모, 그리고 가족들에게 모두 퍼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부모에 대한 노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불안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부담감들도 커지고 그리고 또 부모님에 대한 노후 걱정이라든지 행복 에너지가 상당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조금 안 좋은 사례이긴 하지만은 외부 노출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 청년들이 외부를 나가지 않고 그리고 또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또 잘 먹지도 않고 또 씻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에 대한 어떤 하나의 몰입으로만 살아가는 그러니까 네. 사회적인 거와 단절을 시키면서 몰입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이것도 더 큰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온라인에 계속 이제 몰입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하는 일들이 많이 이제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집에서 온라인에 몰입을 하고 인터넷에 몰입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나쁜 불법적인 사례들을 스스로가 창출해내거나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모에게 이제 폭력을 가하거나 네. 뭐 이러한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례를 하나를 본다면 집에 있는 어떤 그 부모의 어떤 물품들을 중고 사이트에 팔면서 이제 그 본인에 대한 어떤 수익을 창출을 위해서 집에 있는 물건들까지도
이렇게 팔아버리는 뭐 이러한 사례들까지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뿐만 아니고 이제 게임 중독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뭐 망상증까지 생겨서 혼자만 있다 보니까 사회와 단절이 되고 대화 소통들이 없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망상의 증상도 보여지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이 됩니다. 네,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 번아웃과도 연결이 좀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수치를 보니까 네. 최근 1년 동안 번아웃 경험이 33.9% 거의 34%였습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진로 불안이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높은 거죠, 수치가 굉장히? 상당히 높은 거죠. 지금 이제 그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33.9%는 거의 상위권에 있는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유럽만 하더라도 뭐 스페인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으로 조금 많이 어려워서 청년들의 문제들이 지금 이제 언론이나 뭐 이렇게 많이 네. 나오기는 하지만은 사실 유럽에 비해서 한국이 특히나 더 문제가 있고 번아웃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은 네. 청년기 그러니까 학생 시절 청소년기 때부터의 과도한 경쟁에 대한 문제들을 안고 살았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해소가 되지 못하고 또다시 진로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취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학교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학습 경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인문학적인 어떤 철학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들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 나름대로의 진로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을 네. 학교 내에서 좀 이렇게 교육해 주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을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문제에 놓인 청년층의 문제가 아무래도 연결이 되는 게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어요.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 근데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2005년부터 네. 수십 년 동안 이제 이 저출산 장려 정책으로 해서 280조 원 넘게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로 전 세계 252개 국가 가운데 최하위거든요. 근데 더더욱 우월한 건 이제 가임 여성들이 점점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대목인데요. 그나마 결혼의 인식 차이에 있어서도 이제 청년, 남녀 간 이제 남성과 여성 간 인식차가 좀 두드러지는데 남성의 경우는 10명 가운데 7명이 결혼하겠다. 그러나 여성은 한 70% 같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격차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자녀 출산 의향에 대해서는 남성은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는 가져야지라는 네. 답변이 70%이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55%만 찬성을 하고 있고 네. 나머지 45%가량은 결혼한다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저출산 문제라는 게 단기간에 뭐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처럼 이제 집에 얹혀 사는 경제적 여력 때문에 어려져 사는 젊은 친구들이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그걸 사회 밖으로 끌어내리는 동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정말로 그 요인은 뭐냐? 좋은 일자리예요. 좋은 일자리가 있고 이제 이 월소득이 좀 보존이 된다면 아무리 이제 그 좋다 하더라도 부모님 밥이 좋다 하더라도 네. 잔소리는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밖으로 나와서 경제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사람과 어떤 스킨십으로 인해서 이제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단절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그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이번 국무조정실의 데이터가 이게 비록 이 주거 문제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걱정하고 있는 이 저출산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어떤 앞으로 향후 정책에 있어서 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폭넓게 좀 들여다보고 반영할 대목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청년층의 문제가 고스란히 또 이제 부모 세대의 부담으로 그렇죠. 이어진다. 이 부분이 또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층을 도와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도 좀 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삶의 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노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년기, 장년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뭐 부를 축적을 했던 아니면 이제 미래 설계를 해 나왔겠죠. 네. 자, 그런데 이런 미래 설계에 대해서 성과가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뿐만 아니고 모아둔 설계가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사실 심리적 타격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미래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본인 것뿐만 아니고 자녀들 것까지도 같이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들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실 노인성 우울증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홀로 사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또 가족을 부양하는 그러니까 청년들을 부양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이러한 부모님들이 훨씬 더 심리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정 불화라든지 뭐 폭력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죠. 자녀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분명히 드실 네. 거지만 또 하나는 나의 노후가 완전히 깨져버렸구나라고 하는 양가 감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감은 더욱더 증폭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눠서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캥거루족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부모의 유형도 나뉘는데 무한 지원형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그런 형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해외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MZ 빨대족이 있대요. 빨대라는 게 있는 이제 음료수를 흡입하는 도구인데 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흡입한다라고 해서 MZ 빨대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노후 전문가들, 연금 전문가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자녀 리스크가 노후의 최대 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해지하기 위해서 어떤 유형들이 있느냐? 크게 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형. 야, 아유, 연금으로 자녀 아파트도 해주고 자녀가 결혼하면 애까지 봐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 형. 우리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죠. 네. 그런 분들이 대체로 이런 유형이 많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격리하는 형이에요. 야, 내 노후 자금은 안 돼. 보호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거야. 내 노후 자금, 연금, 퇴직연금은 매달 나오는 거지 목돈이 아니다. 네. 너는 딱 내가 이 공부까지만 시켜줄 테니까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내 생활비는 벌어서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인식해주는 형이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뭐냐? 이제 이 지금 차별하는 거죠. 선별 지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식구들 중에서도 장남이든 장남한테는 좀 더 주고 이제 이 조금 이 자녀한테는 조금은 덜 주는 네. 그런 이제 이 아픈 손가락 위주로 선별하는 선별 지원형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아마 그걸 거예요. 딱 기한을 딱 정해놓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학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부모님은 야 학자금을 대줘도 나중에 돌려받거든요. 그런 이 식으로 마찬가지로 기한과 한도를 정해서 네. 딱 여기까지는 이제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한도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 내 노후 자금에 절대 손대지 말아라. 라고 이제 딱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네. 현명해 보입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예. 해외에서는 아예 네. 자녀가 대학 가서 알바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 벌어서 학자금을 마련하지 네. 대출을 받았어야지 절대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청년층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사회적인 요인, 이 내용까지 좀 짚어봤는데 여러 가지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게 시급할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교육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교육이라고 한다면 사실 정책적인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정책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직무 적성 교육 같은 예를 든다면 청소년기에 이제 미리 미래 진로라든지 이런 적성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교육을 시켜야만 네. 사실 경쟁에 내몰리지 않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진로를 찾아서 미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가장 또 필요한 것들이 삶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정책적으로 사회 불균형을 이루어야 되느냐? 뭐 꼭 그렇게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러한 시스템 자체를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 인식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대책 마련 말씀해 주시죠. 이게 니트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Not in Education, Employment, 여기다 트레이닝까지 교육도 안 받고 그리고 고용도 안 하고 훈련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니트족이 늘고 있다는 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일해야 될 생산 가능 인구가 밖으로 나가서 일하지 않는다. 이러면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왜 집에만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구직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포자기한 거예요. 정말 좋은 일자리가 나탔다라면 적극적으로 구직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집에서 빠져나와서 이 정신적 건강 우리가 이제 외톨이 운동형 외톨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런 쪽으로 게임이나 이런 굉장히 이 안 좋은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사회적인 교화할 수 있는 어떤 단계가 좀 필요해서 아마 이런 이제 정부도 구직부터 포함해서 교육 그리고 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이런 니트족을 겨냥한 이제 연계한 이제 청년 창업부터 이제 이 교육까지를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청년 삶의 실태 그리고 대책 마련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 김동철 심리학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